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육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이라는 숲의 저자 이진민 작가님의 책인데요. 저는 이 작가님의 전작이신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 정말 잘 읽었어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체력, 그리고 엄마의 육아 철학입니다. 육아 철학이 없으면 육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남들은 뭐 하지? 뭐가 좋다더라. 그런 거를 따라다니라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내 아이 고생합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에 굉장히 힘든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때 이제 저를 버티게 하고 육아 철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준 육아서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간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 책은 출판사 광고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리뷰 보시고 와 나한테 진짜 필요한 책이다 라고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10분 선발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브런치북 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하셨어요. 현재 독일 뮌헨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육아에는 철학이 필요하고 또 공부도 좋지만 인성과 지혜를 갖춘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게 너무 좋겠죠. 인성과 지혜를 갖춘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아이라는 숲은 어떤 숲일까요? 나무만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우리는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잘하네 못하네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막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요즘 아이를 딴 집에 또 한 명, 뭐 2명 이렇게 많이 안 낳죠. 그러니까 더더욱 아이의 일을 도와주기가 쉽습니다. 근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도록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도 사실 육아서를 쓴 작가잖아요. 새 아이를 키우는 노하우를. 근데 저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이런 거. 엄마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놈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고마움 대신 뻔뻔함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뻔뻔함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자기가 부주의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엄마 탓, 어른 탓, 선생님 탓, 원망하고 화내고. 근데 작가님 너무 솔직하세요. 나는 그 꼴만은 못 보겠다. 무능한 아이로 키우느니 조금 다치더라도 유능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아이 앞에 있는 돌을 일부러 치우고 싶지 않다. 네, 그렇죠. 완전 공감. 자, 우리 그러면 철학하는 엄마의 원칙은, 육아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일단 사랑을 듬뿍 주면서 사랑받은 경험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일이다. 사랑을 듬뿍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며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공주 대접하면 공주로 살아요. 공주 대접이 당연합니다. 하녀 대접 받으면 하녀 대접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애정 행각을 아이들과 많이 한다고 해요. 더 애정 표현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유 없이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비빌 언덕이다. 엄마는 너의 비빌 언덕이야. 이렇게 안 보이는 힘을 가득 채워준다고 합니다. 둘째, 내면의 상처를 서로 보이고 안아주는 연습. 아이들 때문에 뭐 슬프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엄마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말한대요. 그렇게 엄마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연습. 감정의 말과 용서의 말, 치료의 언어를 배우고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맨날 엄마 괜찮아? 이러면 썩은 얼굴로 괜찮아. 안 괜찮으면서 화났으면 화났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는 엄마가 차라리 아이들은 편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맨날 엄청 힘들면서 괜찮다고 하고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고 배고픈데 배부른다고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럽고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죠?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훈련을 어디서 배울 수 있다? 가정에서 배울 수 있겠죠. 철학자답게 이 안에 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나 그런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중에 제가 하나 정말 감명 깊게 본 거는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간디는 실수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고 했다. 실수할 자유. 너무 자유로움 느껴지지 않아요? 완벽해야 되나요?
다 성공해야 돼요? 결과가 다 좋아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죠. 자유란 건 원래 그렇게 실수의 공간을 넉넉히 품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다쳐보고 실수해보고 하나씩 배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상처도 받아보고 여기 가서 욕도 좀 먹어보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듣고 잘 읽고 잘 쓰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자를 배우고 공부하는 능력이죠. 배우는 능력 너무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대요. 잘 살 수 있는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 먹고 사는 법 너무 중요하죠. 청소하고 빨래하는 법 기본이죠.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 제가 전문입니다. 돈 관리하는 법 제가 전문이죠. 요리하는 법, 응급처치법, 제대로 된 성교육 같은 것들을 공부한다는 어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배우면 너무 좋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 이런 것들을 가정교육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 관리하는 법, 이런 건 뭘 해야 되냐? 우리 작가님의 경우는 대졸 학력을 가지고서도 집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는 무엇인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고 전세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도대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정상이죠. 이거 누가 알려줍니까?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얘는 공부만 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호호호 웃으면서 우리 딸은 공부만 해서요. 한마디씩 보태시곤 했다. 근데 그게 되게 익숙했대요. 변명이. 그래 나는 공부만 했으니까 이런 거 모르지.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잘못하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영역을 너무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한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다. 내가 가르치기가 참 언제 가르치지? 이제 실전에서 가르쳐야겠죠. 어렸을 때부터요 아이들이 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알겠죠? 왜 노는 게 중요한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조립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현실 속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 집안에 다 아는 사람 중에 하나씩 있죠. 뭔가 대학도 나오고 자기 전공도 있고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참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어쩜 이렇게 떨어질까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 현관문 말발굽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데 그걸 되게 삐뚤게 박아놓고서 됐대요. 이게 삐뚤게 박아져 있어요. 제대로 안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래요. 더 이상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없구나.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끝까지 완벽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 집안 리모델링이나 도배 장판도 보면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충대충 해놓고 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감이 엉망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려서부터 해본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손재주가 있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자, 놀면서 이런 생존 기술을 터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놀면서요 수없이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걸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패배하고 좌절해요.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하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합격을 하지 못했거나 이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하다 보면 지기도 마련이고 손으로 만들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현실 놀이터에서 내 앞에 떨어지는 그런 힘든 일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놀이와 공부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노는 아이가 공부 잘한다. 이런 것도 요즘은 다 알고 있는 현실이죠. 자, 우리 용돈. 돈은 어떻게 할까요? 돈 공부. 돈 관리는 어떻게 시킬까요? 자, 아이의 조그만 머리로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하게 했다고 합니다. 고민해서 물건을 고르게. 그러니까 돈을 적당하게 주는 거예요. 과하게. 너 원하는 거 다 골라봐. 어린이날이니까 엄마가 30만 원치 사줄게. 할머니가 귀한 내 손주, 손녀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고민해서 살 필요가 없죠. 어쩌다가 엄마가 과자를 사준다. 2,000원 한도에서.
그럼 아이가 고민하다가 고릅니다. 이렇게 고민해보고 내가 산 물건의 가치를 느끼고 즐기는 일. 와, 내가 이 물건 참 잘 샀다. 우리도 소비할 때요. 이 물건은 좀 돈 낭비야. 쓰지도 않는 거 왜 샀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고, 요거 내가 참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 요 물건은 참 잘 샀네. 물건을 잘 샀다는 그 느낌 자체가 나한테 뭘 줘요? 효용감을 줘요. 자기 효능감을 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서 왜 슬프냐면 제대로 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비를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다고 느끼면 나를 어떻게 봐요? 바보같이 보고 나쁘게 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하게 하고 탕진을 하더라도 어릴 때 소규모로 말아먹는 게 출혈이 적다. 와. 그러니까 애가 세뱃돈 받은 걸 다 써버렸다거나 한 달 용돈을 일주일 만에 막 써버렸다거나 이런 경험도 어릴 때 말아먹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제가 지금 재테크 강사를 하고 있지만 어릴 때 이 탕진으로 말아먹은 경험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네, 돈 일주일 한 달 용돈요 일주일 다 쓰고 거지같이 사는 그런 인생을 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성인이 되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더라고요. 내가 젊은 날에 흥청망청하면 노년이 이제 슬픈 거예요. 일주일치를 한 달 용돈은 일주일에 다 쓰면 3주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까까를 흥청망청 사버리면 내일부터 한 달간 살 수 있는 간식은 없다는 사실을 배우면 좋겠다. 엄마가 강단이 필요해요. 너 네 한 달에 엄마가 간식비는 이만큼이야. 네가 오늘 몽땅 다 사면 엄마는 앞으로 사줄 수가 없어. 이거를 해야 돼요. 소비할 때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생각을 하고 가치 있는 소비하는 것. 자,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책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감동을 느꼈어요. 어린아이한테 이거를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하기 힘들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친한 사이에 일을 부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부탁하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세무사예요. 변호사예요.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어요. 부동산을 되게 잘해요.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보죠. 그럼 감사의 마음 어떻게 표시하세요? 우리 작가님은요, 합당한 보수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작가님도 참 뒤늦게 깨달았대요. 저는 이런 게 진짜 가정교육을 생각을 해요.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손님이 집에 오면 불편하죠. 대접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제대로 부탁을 하래요. 예를 들면 저는 직업이 작가인데 책을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왜 줍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에게 남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고마운 어떤 그런 걸 얻었을 때 과자를 하나 사준다던가 아이스크림 하나 친구한테. 저는 늘 그 얘기해요. 친구가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줬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 엄마가 너한테 돈을 줄 거고 그 돈으로 너는 그 친구한테 맛있는 그런 간식을 사줘야 돼. 와, 얻어먹었어. 좋아, 엄마. 친구가 사줘서 나 돈 안 썼어요. 그거 자랑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화책 읽어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주세요? 정말 여기 꿀팁이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그만할게요. 선녀와 나무꾼, 저도 이제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너무 이상한 책이죠.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은 목욕하는데 몰래 훔쳐봐요. 그냥 옷을 감춰요. 그리고 셋을 낳을 때까지 한 여성을 감금한 사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교육에서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줬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동화책에서 여성을 그렇게 뭔가 왕이 뭐뭐를 해오는 자에게 우리 공주를 주겠다 막 이런 것들. 여성이 무슨 상품이에요? 뭐를 주면 줘요? 물건이야? 그리고 신데렐라나 콩쥐팥쥐에서 여성이 핍박받고 이런 여성상을 하는 것들이 여성은 핍박받고 오랜 기간 참고 순종하고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구원받는 그런 스토리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비판 의식이 없이 읽는 것
자제를 해야 되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무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장화홍련 헨젤과 그레텔처럼 끔찍한 어떤 그런 동화책은 아예 갖다 버렸어요. 막 새엄마가 막 죽이고 막 장화홍련. 그러면 아이 인생에서 새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아빠가 재혼할 수도 있고 뭐 이혼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다양한 가정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 것들 요즘 재혼 가정도 사실 많잖아요. 누가 신데렐라 콩쥐파츠처럼 그렇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동화책도 우리가 비판 의식을 가지고 부모가 읽어줘야 된다. 성교육, 인성교육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남한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차단하고 교육하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니까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끝으로 이제 동생이 물을 쏟았더니 첫째가 못 살아 이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누가 한 말이에요? 엄마가 한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언어가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저런 말을 자주 쓰는구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이들은 엄마의 언어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아빠의 언어 습관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랑 같이 대화하고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아이가 어휘력이 높고 똑똑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부모의 독서력이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야지 좋은 문장도 얘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여러분을 실천하신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언어 습관 그리고 인성 여러 가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라는 숲 책 함께 읽어봤고요. 이 책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사연 적어주시면 일주일 후에 10분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남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